안녕하세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하려고 노력하는 대한민국 학원의 한국사 강사 최준철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고려 시대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들어갈 건데, 먼저 고려 시대 전체적인 부분 수업을 하기 앞서서 오늘은 고려 시대에 대한 전체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려 시대는 태조 왕건이 918년 고려를 건국해서 자 1392년 공양 왕 때까지 우리는 고려라고 얘기하는데 약 475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고려 시대죠. 자, 태조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하면서 북진 정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고려 시대에 여러 많은 지배층들이 바뀌게 됩니다. 고려 시대에 그래서 초기 때 자 세세하게 구분하면 고려 시대는 5개 시기로 구분을 하고, 우리 교과서에는 3가지 시기로 구분을 하는데, 자 우리는 5개 시기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 전기, 중기, 후기, 그리고 말기 시대라고 해서 고려의 5개 시기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려 초기 때의 지배층은 태조 왕건을 도와서 고려를 건국했던 세력이 되겠죠. 바로 호족이죠. 그리고 고려 전기 때는 자 음서와 공음전, 전시가, 자 그리고 중첩된 혼인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바로 문벌 귀족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려 중기 때 바로 1170년 이방, 정중부, 이고 등이 무신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되죠. 바로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고려 후기 때는 원의 세력을 등에 업었던 바로 권문세족이 실질적인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말기 때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등장했던, 그리고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신진사대부와, 그리고 자 바로 홍건적 왜구를 물리치면서 최영, 이성계 등의 신흥 무인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렇게 5개 시기로 좀 세세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고려 시대는 계속해서 외침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 10세기 때가 되면 거란족이 쳐들어오죠. 이 거란족은 나중에 국가를 요나라라고 국호를 이름을 바꾸는데, 거란족이 우리한테 3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이 기주대첩을 통해서 거란족을 격파시키죠. 자, 그리고 12세기가 되면 자 여진족이 성장을 하면서 여진족과 이 고려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진족은 나중에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당시 때 윤간이라는 분이 자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족 정벌을 떠나죠. 그러면서 동북 지역의 9개 성, 동북구성을 축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방어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금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지니까 우리가 이 동북구성을 금나라에게 반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13세기가 되면 자 당시 최충원, 최우 정권이 들어설 때 바로 몽골족이 우리 고려를 7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오게 되죠. 자, 몽골족이 이제 침입을 하는데, 이 몽골족은 나중에 국호를 원으로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원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자 친원파였던 권문세족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세기가 되면 홍건적과 왜구들이 침입을 하게 되죠. 여기서 최영 장군이 자 홍산대첩, 이성계 장군이 황산대첩, 그리고 최무선 장군이 진포대첩,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면서 새로운 신흥 무인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고려 시대를 이렇게 지배층이 변화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었고, 계속해서 외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여기 초기에 호족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 고려 시대에서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들은 바로 첫 번째, 고려 건국 과정과 후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나 공부를 할 거고, 두 번째, 고려 초기 각 왕의 업적에 대해서 태조, 그리고 광종, 그리고 성종에 대한 업적들에 대해서 되게 잘 물어보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키포인트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려 중앙 통치제도, 그리고 지방 행정제도
과거제도와 군사제도, 여러 제도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전기로 넘어가면서 이 문벌귀족이 무엇인지, 자, 무엇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했는지 공부를 할 거고, 이 문벌귀족 고려 전기 파트에서 바로 1126년에 일어났던 이자겸의 난과 1135년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통해서 김부식의 개경파와 묘청의 서경파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참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통해서 문벌귀족 사회가 완전 붕괴가 촉진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우리 고려 중기 때 무신 정권에서는 자, 당시 이의방부터 시작해서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 그리고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김준, 임현, 임유무까지 이 무신 정권들인데 그 중에서 이의방부터 최씨 무신 정권까지의 자, 그 변화되는 과정과 그리고 이 당시에 자, 당시 중방 그리고 교종도감을 권력의 가장 큰 요소로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또 하나 더 이 무신 정권 때는 하층민의 봉기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그 하층민의 봉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몽골이 쳐들어왔죠.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자, 당시 최우 정권이 강화도로 천도를 하면서 몽고와 대몽 항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최씨 무신 정권의 최이가 피살되면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원간섭기, 즉 몽골이 원으로 국호를 바꾸거든요. 원간섭기에 들어서게 되고, 그때부터 자, 곤문세족들이, 친원파 곤문세족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때 바로 자, 누가 등장해요? 공민왕 등장하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반원 자주 정책,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왕권 강화 정책을 실시하는 이 공민왕 파트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물론 공민왕의 정책은 기억 자체가 급했고 지지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곤문세족의 반발로서 이 공민왕의 기억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 찰나에 자, 14세기 때 홍건적과 왜구들이 자, 고려에 계속 쳐들어오게 되죠. 이때 자, 최영, 이성계, 그리고 최무선, 박이 이런 신흥 무인 세력들과 정도전, 정몽주를 필두로 했던 신진 4대부들이 결탁을 하게 되면서 1388년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자, 이 신진 4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들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고려 시대가 아니라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인데, 자, 조선 건국 과정까지 해서 우리는 약 475년 동안의 역사, 이 고려 시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려 시대, 우리 역사에 어느 정도 많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 고려, 우리 다음 시간에 쌤하고 재밌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